안녕하십니까. 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1월의 첫 번째 주말인데요. 어떻게 주말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주와 건강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서 금의 기운이 사주에 많고 강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에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국병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운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흉신병이 되겠습니다. 자, 원국병이라는 것은 이제 사주 원국의 특정 오행이 강한 어떤 충국에 의해서 그 오행의 역할이 안 돼서 발생되는 병을 이제 우리가 원국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병이라고 하는 것은 운에 의해서 충국이 발생이 돼서 해당 오행이 제 역할이 안 될 때 발생되는 병을 우리가 운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흉신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을 얘기할 때 목화 토금수가 이제 오행인데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특정 오행, 지금처럼 이제 금의 기운이 사주 전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것이 식상으로 유통되지 않고 기의 차단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 이걸 우리가 이제 흉신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론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한 체질이냐 또는 이제 허약한 체질이냐는 것을 이제 명리에서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하고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은 균형과 조화 얘기를 합니다.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 글자가 이제 우리가 여덟 글자니까 이제 사주 팔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글자 네 글자가 음양이 골고루 돼 있다. 그럼 이제 굉장히 균형 잡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조화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 다섯 가지 오행이 골고루 잘 구성되어 있는 상태. 자, 이러신 분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삶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고 편해요. 부족한 게 없는 상태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심한 충국인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찻길이 부닥치든 뭐 사람끼리 부닥치든 또는 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자꾸 이제 자극을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꾸 나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극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나잖아요. 그죠? 또 짜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까탈스러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뭡니까? 그 사주의 구성이 균형과 조화를 취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좀 신경질적인 사람 치고 건강한 체질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허약하든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짜증스러워하고 신경질 내고 예민하고 까탈스럽다. 이런 성질은 바로 음양 오행의 어떤 부조와 불균형과 충국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보실 때에 음양 오행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지 이제 신년이니까 이제 뭐 신년 운세를 많이 보시는데 다른 거 물어보기 전에 제 사주 팔자상 오행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대충은 좀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이 많고 강하단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등령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득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관인데요. 뭐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거든요. 자, 등령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월지, 요게 일간이에요. 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고, 천간과 지지가 네 글자씩이니까 여덟 글자니까 사주 팔자입니다. 이게 생년월일시를 한자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변동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월지가 계절인데 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 통근 좀 어려운 말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뿌리가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등령이라 하는 거고요. 득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지거든요. 일지에 뿌리가 있는 상태. 그래서 월지하고 일지가 등령과 득지를 한 것만 가지고도 이 사주는 굉장히 좀 강하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우, 쟤는 좀 기가 센 것 같아. 또는 저 여자는 기 센 여자. 다 여기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그 나타나는 그 어떤 표현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고도 여기도 금이거든요. 요것도 금이고. 자, 요거는 이제 축토, 사화인데 이게 왜 금이냐? 이게 우리가 그 명리를 공부하면 삼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합 중에서 이 사유축, 이 사유축이 이제 금으로 변하는데 이 사유축이 삼합이 된다고 모두 다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기운이 금의 기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합만 하느냐 아니면 금으로 바뀌냐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금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전체 6개가 지금 금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만 시주만 지금 을미 시주거든요. 예, 간들간들 지금 뭐 이 을목이 초목이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이 뭡니까? 심한 그 이 많고 강한 금에 의해서 이 을목은 간들간들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특정 오행이 이게 그 과다하고 이게 등명득지가 되실 때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난다. 재성과 관성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돈이거든요. 관성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직업인데, 그러니까 특정 오행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돈하고 그다음에 직업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목하고 화가 문제가 된다. 목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여기 이게 목이거든요. 이 목이 이 많은 칼에 의해서 단칼에 지금 베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충작용이 하는 이 수가 필요한데 이 사주에는 수가 없거든요. 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 하는데 그게 없다면 이게 직접탕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성 이제 그 무력화란 얘기인데 금이 많아지면은 이 화가 제 역할을 못 해요. 여기 화가 있는데 뭐 역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구나 사유축 삼합으로 해서 이 사화도 금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면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그 오장육부상 우리가 간하고 담 그리고 눈 관절 이런 거에 치명타라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이 목의 기운이 약한데 금이 강할 때 또 다른 금이 왔을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좀 위험 수위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성화는 심장과 소장.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조금 덜 하지만은 어쨌든 외부의 운에 의해서 금의 균이 강하면 결국 심장과 소장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한 이제 흉신병인데 흉신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금의 기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오행이 많으면은 결국은 있어야 될 다른 오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생수, 수생목, 목생어, 하생토 이렇게 잘 유통되면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 금 자체가 바로 병이 된다는 것이요. 그건 뭐니까 폐하고 대장. 그리고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골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 전반적인 거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냐? 자, 있습니다. 자,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금의 기운이 왔을 때에 이 금의 어떤 그 흉신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방을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우리가 이제 개운법이라고 하는 얘기로 쓰는데요. 자, 일단은 직업을 우리가 수와 관련된 직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요즘 트렌드와 비교하면 수가 뭐죠? 이게 바로 바이오 생명공학과 관련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공무원으로 보면 뭐죠?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자, 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장사, 혹시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바로 이 업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기업 내부로 보면은 이 수라는 것은 굉장히 지의 지적 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격리, 회계 이런 업무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위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위는 북쪽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숫자적으로 보면 1과 6.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와 관련된 그 어떤 개운법도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1과 6이 수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밀번호를 만들다든가 또는 휴대폰 번호를 설정하고 차량 번호를 할 때는 1과 6을 잘 믹스한 번호를 한다면은 본인한테 운이 개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칼라 마케팅은 굉장히 많이 얘기해 블랙 앤 화이트는
뭐 컬러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만은 이 흑색이 사실상 누구한테 잘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대개 보면은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이 작으신 분에 비해서는 흑색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뭐 키가 작으신 분은 작으신 분도 어울리는 컬러가 있을 텐데, 어쨌든 수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흑색 컬러를 잘 매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인데, 그것이 식상 기운이 강해서 일간이 아주 신약한 사주인 사람한테는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생명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천상배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맛은 우리가 이제 수는 짠맛을 나타낸다. 이제 바다가 굉장히 좀 뭡니까 짠맛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분들은 계명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 보니 이제 50대 여성분들의 이름을 보면은 요즘 이름 같은데라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면 거의 100%다 뭐 계명을 다 했어요. 옛날 보면 우리가 뭐 김옥자 뭐 또 김순자 무슨 뭐 자자 돌림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옥자 돌림도 그렇고요. 뭐 저희 이제 이모님도 이제 옥자 돌림이시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자자를 쓰시는데 어쨌든 옛날 분들은 이제 그런 이름들을 이제 최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좀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운을 바꾸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좀 하거든요. 우리가 마케팅 측면에서 보실 때도 기업에서도 이제 변화 혁신이 요구될 때는 뭐 BI든 그다음에 CI를 많이 바꿈으로써 직원들 또 구성원들을 독려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주와 건강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끝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주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